안녕하세요. 저는 필라테스 5년차 강사 연두쌤입니다. 오늘은 강사 일을 하면서 뭔가 강사 일을 좀 때려치우고 싶은, 그다음에 좀 슬럼프에 좀 빠지셔서 뭔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. 일단은 필라테스를 때려치우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, 저도 사실 5년이란 기간 동안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좀 고민을 했던 적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, 먼저는 좀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. 이제 회원님들을 잡아주다 보거나 아니면 내가 시범을 보일 때 가장 자신 있는 쪽으로 운동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은, 특히 그룹 수업은 약간 복사 붙여넣기처럼 계속 3, 4시간씩 하잖아요. 그때마다 내가 오른쪽에 자신이 있으면 이제 오른쪽으로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좀 몸이 안 좋아져서, 몸이 좀 틀어져서 뭐 허리 통증이나 뭐 여러 가지 목 통증 이런 것들도 좀 때려치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외의 것들은 저도 한 2, 3년 차 때는 슬럼프가 좀 오더라고요. 약간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, 내가 도대체 2, 3년 동안 시퀀스를 그렇게 많이 짰는데 더 이상 시퀀스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고, 회원님들이 조금 자주 바뀌시는 센터들은 좀 괜찮은데, 좀 회원님들이 오래 운동을 하시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2, 3년째 이 회원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계속 똑같은 걸 가르치자니 뭔가 찔리고, 뭔가 회원님들 표정을 봤을 때도 좀 약간 또 이거 해 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고, 이러니까 좀 신경 쓰이고, 이럴 때 약간 때려치워야 되나, 좀 다른 센터로 옮겨야 되나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컴플레인. 나는 좀 잘하려고 했는데 그 회원님이랑 좀 안 맞아서, 뭐 저 선생님은 뭐 전 선생님보다 뭐 이걸 못해요 저걸 못해요, 뭐 뭔가 프로그램 상에 대해서도 좀 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, 이럴 때는 뭔가, 저는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. 이제 처음 운동 시작할 때 뭐 하체를 써서 이제 유산소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하체 운동을 가고, 어떤 날은 좀 하체를 써서 유산소를 하고 뭐 상체 운동을 갔었는데, 맨날 저 선생님은 하체 운동만 한다고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.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 이제 떼어 치우고 싶고, 그 다음에 조금 센터들마다 뭐 재등록에 대한 압박이 있거나 이러면 좀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좀 드는 것도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이 슬럼프들을 좀 극복했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, 사실 시퀀스적인 부분, 한 2, 3년 차 됐을 때 맨날 똑같은 운동 반복하고 회원님들한테 뭔가 좀 눈치 보이고 이랬을 때 좀 상황들을 이겨내는 방법은, 사실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좀 소도구를 많이 쓰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. 소도구를 뭐 브릿지를 하더라도 뭐 서클링을 한 번은 끼워서 하고, 뭐 어떤 날은 미니볼을 끼워서 한다든지, 뭐 어떤 날은 조금 뭐 밴드를 이렇게 바깥쪽에다 걸고 그 다음에 뭐 브릿지 동작을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겨냈던 것들이 있었고, 그 다음에는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들마다 루틴이 좀 있을 거예요. 저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유산소를 좀 카디오를 섞어서 시퀀스를 짜는 편이었는데, 그때 좀 사실 유산소도 하다 보면은 좀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잖아요. 근데 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유산소를 계속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저는 좀 스트레칭으로 바꿨어요. 그러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스트레칭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한 달 정도는 뭐 카디오로 시작을 하신다든지,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뭐 스트레칭으로 다시 한 10분 정도 시작을 하신다든지,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시면은 시퀀스에 대한 뭔가 똑같은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조금 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, 네, 그 다음 방법으로는 요번 한 달은 스쿼트의 달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, 스쿼트를 한 수업당
10개씩 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월요일날 10개 하셨으면은 뭐 월수금으로 일하신다 하시면은 월요일날 10개 하셨으면은 수요일날은 20개,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뭐 30개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가셔서 마지막 달 되는 날에, 달이 딱 끝나는 날에 회원님들이 이렇게까지 넣으셨네요. 처음에 뭐 10개도 힘들어 하셨던 분들은 10개도 힘들어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되셨어요 라고 좀 칭찬을 해주시면서 하시면은 회원님들도 좀 약간 내가 진짜 운동을 하면서 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면서 좀 지루함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2, 3년 차 때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일 빠져나오기 좋았던 방법, 제가 가장 슬럼프를 잘 이겨냈던 방법이 뭐였냐면요, 제 영상을 준비를 하잖아요. 저희가 수업 준비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막 저녁 시간대 미리 막 짜놓고 이러면은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센터에 가서, 제가 오전 수업도 하고 저녁 수업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오전에 조금 일찍 가서 머릿속으로 다 그려는 놔요. 동영상도 좀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가야지라고 대충 그려놔요. 한 6, 70% 그려놓고 그 다음에 오전에 아침에 가서 그것대로 그대로 하면서 동영상을 찍어요. 그래서 짧게 스트레칭 하는 동작, 뭐 한 동작당 한 2번씩만 해서 짧게 해가지고 한 50분 그 시퀀스를 동영상으로 남겨놔요. 그러면은 제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, 그 동영상을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그거를 그냥 오늘 뭐 하지 생각하면 내가 찍어놨던 동영상 찾아서, 옛날 거 찾아서 이거 해야지 라고 하면서 좀 하면은 되게 시퀀스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사실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, 저는. 그래서 조금 시퀀스에 대한 슬럼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간직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일하는 센터에서 사실 좀 인기 강사처럼 좀 대우를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대우를 받냐면, 저희 센터는 그 그룹 수업을 예약할 때 프로그램을 써서 매주 수요일 날 낮 12시가 되면은 다음 주 예약하는 게 이제 뜨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거의 콘서트 예매하듯이 회원님들이 딱 12시 오픈되자마자 제 수업을 다 예약해요. 그래서 12시 2분만 돼도 자리가 없어요. 그 정도로 조금 인기 강사의 좀 대우를 받고 있어요. 제가 조금 이렇게 인기 강사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일단은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 자체가 공부를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뭐 재활 쪽이나 뭐 해부학적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아셔야 되고, 운동도 좀 많이 하셔서 운동 가르치는 능력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결국에는 서비스직이거든요. 결국에는 이 필라테스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적으로 회원님들한테 더욱더 더 친절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더욱더 더 수업 시간에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? 운동을 했을 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면은 내가 좀 그래도 잘하나 보다, 다음 시간에 더 잘해야지 라고 오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5년 전에 첫 수업을 할 때요, 너무 딸리잖아요. 다른 선생님들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았을 때 칭찬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했어요. 예를 들면은 회원님들이 뭐 이렇게 복부 올라오는 동작들을 해요. 근데 복부에 힘이 없어서 이제 못 올라와요. 그러면은 약간 더 칭찬하는 말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, 뭔가 회원님 배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와요 이렇게 얘기 안 드리고, 회원님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려워요. 계속 하시다 보면 느실 거예요. 지금도 처음 하시는 분 치고 굉장히 잘하시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. 그랬더니 회원님들이 일단은 지적하는 선생님들보다 제 수업이 편하다고, 그러니까 많아졌어요, 회원님들이.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 수업을 조금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,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실 그 부정어를 안 쓰는 게 진짜 큰 메리트가 되거든요.
인기 강사로 일을 하려면 사실 잘 가르치는 능력은 그냥 뭐 5년 정도 하시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맨날 맨날 그거밖에 안 하는데, 가르치는 거밖에 안 하는데. 근데 조금 더 사랑받는 약간 강사? 인기 강사 사실 사랑받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런 강사가 되시려면은 조금 더 부정어들 말고 긍정어를 써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요. 조금 더 응원하는 말투? 저는 그래서 회원님들이 힘들어 하시면은, 약간 억지로 하시지 말라고도 얘기해요. 우리가 사실 이 운동을 하는 게 막 체력 단련하라고 어디 막 국가대표에 나가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과 뭔가 매 주마다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빡세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너무 심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사실 가기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. 이건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빡세게 하긴 하지만 그 동작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원님 하시다 너무 힘들면은 스프링 강도를 이렇게 바꿔서 가세요. 뭐 아니면은 뭐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뭐 힘드실 것 같다 하면 10개 말고 8개만 하세요. 저는 이렇게 좀 대안 방법을 알려드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회원님들이 좀 수업을 하실 때 편해 하세요. 좀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막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해서 저 체력 단련을 다른 데 가서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.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칭찬과 응원과 그 다음에 못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한테 그 대안법을 드리는 거. 이게 굉장히 회원님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아프고 사실 속상하고 힘들죠. 잠도 안 오고. 그럴 때 그 분의 컴플레인이 사실 굉장히 어이없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새로 온 센터인데 그 전 선생님이 그만둔 게 너무 약간 속상한데 새로운 선생님한테 그거를 좀 약간 뭐랄까 화풀이 하듯이 뭐 이 선생님은 이런 게 문제예요. 뭐 저번 선생님보다 안 좋아요. 뭐 이런 문제들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컴플레인을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사실 그냥 칭찬과 그냥 내가 거기 계속 다닐 거라면 칭찬과 그 다음에 좀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면은 언젠간 내 편이 되시긴 하더라고요. 아니신 분들은 결국엔 가게 돼 있어요. 결국에는 좀 그만두게 돼 있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문제라면은 저 선생님은 너무 뭐 터치가 세요라든지 아니면 좀 저 선생님은 조금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라든지 뭐 반말하는 게 좀 싫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. 어렵게 솔직히 비싼 돈 주고 필라테스 자격증 땄는데 그런 이유들로 내가 못 바꾸고 사실 그만둔다는 건 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이게 2, 3년 차 때 제일 슬럼프가 심하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4, 5년 차 되니까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하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자신 있는 거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필라테스 강사 일 가르치는 게 제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견뎌내시고 조금 내가 이겨내려고 이 상황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셨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선생님, 조금 더 인기 많은 선생님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인 수업에 있어서는 저도 컴플레인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일 대표적인 컴플레인은 이제 회원님이 오늘 8시에 수업을 하기로 예약을 하셨어요. 하셨는데 선생님 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 수업을 못 하겠다고. 또 이제 선생님이 회원님 이렇게 2시간 전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. 요거는 차감이에요.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근데 이제 회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비싼 돈 주고 와서 내가 배우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차감을 해버리면 어떡하냐. 내가 이유도 있는데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섭섭해 하셨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른 회원님들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거를 회원님이 예약하셔서 못 오셨으니까 이거는 차감이다
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.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어찌됐든 간에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유도리 있게 회원님하고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.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차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좀 컴플레인이 안 되겠죠, 아무래도. 제가 생각할 때는 컴플레인을 거실 때 제일 억울해 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. 이제 선생님은 뭐 한 5분 지각할 때도 있어요. 근데 본인은 5분 지각해도 이제 얄짤없이 딱 50분에 딱 수업을 끝내는 거예요. 막 그런 부분들. 아니면은 선생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카톡이죠. 요즘에 거의 카톡을 보내시니까. 카톡이 와가지고 회원님 죄송한데 오늘 1시간만 좀 뒤로 밀어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회원님은 밀어줬어요. 밀어줬는데 이제 본인은 나중에 회원님이 한 1시간만 미룰게요 이랬는데 막 시간이 없대. 시간이 없어서 회원님 못 밀어들어요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뭔가 회원님 입장에서는 나는 저번에 밀어줬는데 선생님은 못하네, 못 밀어주시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쌓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원님한테 회원님 절대 스케줄 취소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면 선생님 본인도 취소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리 있게 해주시는 게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거죠. 너무 또 이렇게 칼같이 끊어버리시면서 본인은 또 막 양해를 해달라 그러면 회원님 입장에서 컴플레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힘든 강사님들은 조금 더 이 직업 자체가 약간은 서비스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좀 맞춰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제가 한 5년 정도 강사 일을 하면서 조금 좀 느꼈던 부분들,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좀 강사 일하기 편하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. 제가 지금 올리고 있는 영상들이 사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한 2, 3년 정도 시퀀스를 동영상으로 많이 찍어놨던 것들이에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빠르게 시퀀스를 짜셔야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고요. 선생님들도 조금 가능하시면 그렇게 동영상을 찍으시면서 해주시면 조금 더 시퀀스에 대한 그런 슬럼프들을 이겨내시기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